안녕하십니까. 예. 오후 2세션 서해를 맡게 된 질교육교 사회학과의 고성범입니다. 오후에는 세 분의 발표 그리고 세 분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발표는 이제 20분이고요. 토론은 이제 10분씩 이렇게 한 발표당 30분씩 주어져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2세션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연세대 전은주 교수님의 제한조선족 문학의 대림동 제한 양상이라는 타이틀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외부로 연결해 주시죠. 예. 예, 그러면 전은주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전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한조선족 문학의 대림동 재현 양상입니다. 논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한국으로 역이주와 대림동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제한조선족 작가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대림동의 재현 양상을 3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4장은 전체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미래 전망을 밝혔습니다. 우선 1장과 2장을 합쳐서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2가지 키워드, 제한조선족과 대림동이라는 키워드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조선족은 누구인가? 저도 조선족입니다. 먼저 조선인이 조선족이 다시 제한조선족이 되는 그 이주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자연재해, 조선 왕조의 학정, 일제의 식민정책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선인들이 간도로 향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독립운동가, 의병, 운인, 교육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삶의 공간이며 기회의 땅이자 고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에서 황무지를 개척하고 벼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을 이루었고 선구자들은 자신의 뜻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중국의 여러 혁명에도 참여했고 마침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과 더불어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는 자신들만의 고향 공간을 구축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닌 강한 개척 정신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나 조선족의 위상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과계 민족이란 특성 때문에 소수민족으로서의 불안이나 공포 또는 배제와 차별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구축한 고향 연변이 평화와 충족감을 주는 공간이기보다는 소외와 궁핍을 주는 불안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1992년 이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완벽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결핍과 소외를 느낄 때마다 상상 속의 고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 미화되어서 한국은 현실적으로는 낯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안정적이고 넉넉한 자신의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고향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다 중국은 문화대 혁명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혁 개방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동북의 변두리에 있던 연변은 이 정책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그리하여 조선족 자치주의 경제력은 점차 악화됩니다. 그러한 시점에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주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씩 계속 완화되면서 조선족이 한국 이주가 꾸준히 증가하여 오늘날 제한조선족 인구수는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러한 조선족의 이주는
자본시장에 따른 노동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귀환이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에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과 다른 동일 민족으로서의 감성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민족 동일화의 욕망을 지닌 채 상상 속의 고향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서 그들이 상상했던 고향이 아니라 차별이나 배제를 경험하는 낯선 고향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은 연변에서 형성했던 한민족적 정체성이 붕괴되고 그들이 찾는 고향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공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자각을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대림동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대림동은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조선족들의 가장 큰 밀집 거주지입니다. 물론 이주 초기 조선족의 거주지는 주로 가리봉동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리봉은 서울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구로공단의 산업 인력들이 밀집 거주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쪽방촌, 벌집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은 7, 80년대에는 공단에서 일하던 요공들이 살던 애환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구로공단 내 많은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한국 노동자들은 이 쪽방에서 나갑니다. 대신 이 쪽방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저렴했고 공단 내에는 한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가리봉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선족은 바로 옆 동네인 대림동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자, 오늘날 이 대림역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연변거리라고 불리는데 음식점, 직업소개서, 노래방, 핸드폰 대리점, 여행사 이런 가게들 대부분이 조선족이 운영하고 또 조선족을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한국과 중국, 서울과 연변을 이어주는 조선족의 삶의 공간이자 통로에 해당됩니다. 마치 연변을 그대로 복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한국적인 것과 뒤섞여서 이것은 중국 문화, 한국 문화, 조선족 문화가 서로 교차 융합하여 혼종화된 제3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이 공간은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의 원상지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이질적인 비위생적인 공간, 위험한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일종의 문화적 조작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림동을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된 공간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단체들이 영화 청년경찰의 상영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대림동은 조선족이 지니는 한국 사회의 위상에 따라서 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프투안이 그곳에서 사는 집단의 독특한 경험이나 특수한 역사성은 그 집단 구성원들의 인식과 결부되어 있다고 했듯이 그 공간에서 거주하는 주체 인식에 따라서 대림동은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학 작품은 작가의 인식에 의해 재현되고 또 그것은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이 지닌 가치관 또는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한조선족 작가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대림동의 장소성과 그 장소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3장 문학 작품에 나타난 대림동의 재현 양상에서는 3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 한 편씩 예를 들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시간적 관계상 시를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불 깨어진 계단, 술 취한 골목, 가지런히 벗어놓은 낡은 운동화 위, 굵은 눈발이 쌓인 누나. 어서 일어나요. 여긴 길바닥이에요. 예서 자면 영영 고향으로 가요. 차비가 없는 걸까? 집을 잃은 걸까? 어쩌다 여기까지 나그네로 왔을까? 한참 지나 급히 온 또 다른 취객이 넋을 놓고 한탄하는구나. 집 간다 해놓고 왜 여기 누웠니? 얘가 집이냐 이놈아.
굵은 눈발 잡고 골목을 덮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자, 이 시에서는 대림역 12번 출구 근처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조선족 취객이 등장합니다. 그는 길바닥을 방 삼아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이 아닙니다. 취기 때문에 대림동의 길바닥이 잠시 방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모든 조선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돈을 벌러 온 조선족들에게 잠시 방일 뿐입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들이 지닌 경계인의 임시 거주지라는 인식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경계인으로 살면서 한국 사회와의 갈등을 통해 이곳을 임시 거주지로 봅니다. 이러한 인식은 화장실도 없는 방에서 사는 불안한 삶이나 길바닥에서 잠자는 취객의 외로움 등을 통해서 표상됩니다. 자, 이때 대림동은 생존에 절실한 목적을 위한 수단인 쪽방으로 표상됩니다. 그 공간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어둡고 가난하고 위험하고 외로운 임시 거주지란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변의 상상적 복원지라는 인식을 분석했습니다. 자, 한민족으로서의 상상적 동일화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자 조선족은 상실한 고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통해서 감각과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고향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중국식품 가게라는 시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지친 삭신이 미치도록 고향이 그리울 때 이름도 성도 애추트인 나는 중국식품 가게로 달려간다. 그곳은 여자의 행복을 땅에 담았고 바보처럼 나만 섬겨온 땅콩같이 고선 아내의 맛이 있다. 그것엔 이 못난 아들을 위해 평생의 고생을 안으로 곰삭혀온 쏙두부같이 진한 부모님의 향이 있다. 그것엔 잠깐 시리에 내가 휘청거릴 때 어깨를 툭 치며 등 밀어주던 빼갈처럼 독한 친구들의 우정이 있다. 정녕 그곳에 가면 해바라기 씨 같은 까만 눈으로 해바라기 꽃이 되어 나만 쳐다보는 10년 묵은 아들, 딸들의 기다림이 있다. 고달픈 코리안 드림의 몸과 마음의 배터리가 바닥나면 나는 중국 식품의 품으로 달려가 희망과 인내와 오기를 재충전한다. 자, 시인은 건축 현장에서 삭신이 지치도록 일을 끝내고 고향이 그리우면 대림동에 있는 중국식품 가게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중국식품 가게는 연변 음식을 파는 그런 가게를 뜻합니다. 그곳에서 연변에서 먹던 음식을 사서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그때 대림동과 익숙한 식품, 이런 것들은 시인이 상상 속에서 희망과 인내와 오기를 충전해주는 제2의 고향이 되어줍니다. 이것처럼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대림동을 연변의 상상적 복원지로 만들려는 그런 인식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억하던 고향의 것들, 음식, 냄새, 말투, 경관 이런 독특한 기호들을 통해서 상상의 고향을 복원하려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향의 맛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상상의 고향이 되어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되찾아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새로 지은 집, 새로운 고향이라는 인식을 분석했습니다. 자, 그들은 상상을 통해서 고향을 복원하지만 그 복원지는 이미 중국이나 한국 문화와 서로 혼종되어 나타나는 제3의 공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장소가 고향이 되는 것은 그들의 인식의 전환과 연결됩니다. 집은 단순하게 건물이나 지역과 같이 물리적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고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대상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디아스포라가 나그네로 떠돌다가 어떤 특정한 공간을 통해 안정과 평화를 얻을 때, 자신만의 정체성을 획득할 때 그 공간이 그들만의 장소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자, 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여기에 서울 도심의 외딴 동네가 있다. 대림,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한국의 작은 중국이라 한다. 웃으면서 부딪히던 술잔에도 살아갈 우수가 섞여 있고 많지 않은 채 팔자걸음한데도 거래할 길을 잃지 못하는, 잃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나 이곳 대림을 중국의 작은 한국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 이 시의 시인은 남들이 대림동을 한국의 작은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이곳을 중국의 작은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중국의 작은 한국은 연변과는 다른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의 작은 한국은 단순한 고향 복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한국의 작은 한국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뚝 섭니다. 연변이 그들이 만주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건설한 집이듯이 이 대림동도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집 짓기를 하는 곳이 되기를,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대림동은 아직 그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술레로가 얘기했던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집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림동에 새로 짓는 집 또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립시키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룬다면, 다시 말하면 대림동에 짓는 집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는 문화적 또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구현한다면 대림동에서 하는 새로운 집 짓기는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대림동이 단순히 임시 거주지 또는 연변의 상상적 복원지가 되어 조선족들만의 공간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개토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하면 대림동이 다문화적이고 열린 장소로 거듭 태어나려면 이곳이 문화적 혼종화로 태어난 제3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조선족의 문화적 특성을 향유하면서도 한국과 유대를 통해 조선족의 새로운 한국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한조선족은 그들의 고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발표에 대한 토론 듣겠습니다. 서울대 학교의 리위 선생님, 예, 발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리입니다. 네, 비상한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조선족 문단 그리고 제한조선족 문단에서 시, 평론, 그리고 수필로 맹활약하고 있는 전은주 선생님의 토론자로서 또한 행운입니다. 네, 저는 주로 선생님이 발표를 들으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질문은 그냥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전은주 선생님의 논문은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한국으로의 이주 사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제한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현재 조선족 최대 집거지인 서울 대림동이라는 공간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공간을 경계인의 임시 거주지, 인민의 상상적 복원지, 새로 지은 집, 그리고 새로운 고향 등 세 가지 층위에서 살펴봤고 조선족이 지닌 집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는 집을 떠나 집을 찾아가는 존재로서 디아스포라와 집의 문제는 언제나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한전조 8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전조 짓거진 대림동이 어떻게 그들에게 집이 되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참신성과 가치가 돋보입니다. 제한전족이 나아갈 길을 분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진행된 논의의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자도 깊이 공감하므로 논의의 몇 가지 질문을 보탬으로써 이 연구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한중 수교 초기에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던 가리봉, 대림동은 한국 현대 소설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연구자의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신경숙의 외딴방 같은 소설에서는 6, 70년대 한국 산업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쪽방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후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 노동자들이 떠나간 그 쪽방에 조선족들이 들어서면서 가리봉 영가, 가리봉 양꼬치에서 조선족들이 거주지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중국의 전월매 선생님의 연구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작가에 의해서 제한된 공간과 조선족 작가에 의해서 제한된 공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차이점과 비교 연구도 같이 진행하면 논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연구 대상인 제한조선족 문학은 분명 중국 조선족 문학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연구에는 제한조선족 문학에 대한 연구 범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제한이라는 속성과 관련하여 작품 선택의 기준에 대해 설명이 보충되면 오히려 더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표자의 의사인 연구 논문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오늘의 발표에서도 확인된 점은 한국에서의 조선족의 갈등과 차별에 대한 재반 문제의 해결책은 조선족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한국 사회가 조선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 이를테면 발표자의 논문에서도 썼듯이 한국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에서 조선족은 범죄를 저지르는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대림동의 범죄의 원상지로 등장합니다. 이는 결국 한국인이 조선족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위 선생님의 좋은 질문, 네,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한국 작가에 의해 재현된 공간과 조선족 작가에 의해 재현된 공간의 차이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것은 조건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인의 조건에서 보면 조선족은 주체가 아니라 타자입니다. 그러나 조선족의 조건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제가 1년의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조선족 스스로가 자신을 주체라고 인식할 때 제3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새로운 집 짓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본 연구에서 선택한 제한조선족의 문학 작품은 주로 제한동포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연간지 동포문학과 제한조선족 인터넷신문 동북아신문에서 작품들을 선택했습니다. 제한동포문인협회는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조선족 문인들이 2012년에 결성한 단체로 해마다 회원들 작품집도 출간하고 또 동포문학이라는 연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몇몇 논문들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그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족의 위상은 한국 사회가 지닌 인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위상을 변화시키려면 한국 사회의 전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한국 학자들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여러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한국 사회의 몫이지 조선족의 몫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갈등의 본질을 한국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것을 전환시키는 주체가 한국 사회이지 조선족과는 무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족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은 조선족 스스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체란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여 조선족 자신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조선족의 위상도 달라지고 조선족의 정체성도 재정립될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조선족 작가들이 그런 시도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됐던 시간보다 이제 발표와 토론이 일찍 끝났는데요. 혹시 줌에서 참가해 주시는 분들이나 혹은 여기 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안 계신 것 같아서 줌으로 계신가요? 배지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대학교의 배지연입니다. 네, 전윤주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잘 몰랐던 또 우리 중국 제한 조선족 문학도 알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의 어떤 그 발표 전반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아까 선생님께서 제시한 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전무식 선생님의 시 있잖아요. 대림역 출구, 그 취객의 밤인가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그 고향이라는 것이 그 시적 화자가 조선족이 아니더라도 정말 대림역 12번 출구에 있는 한국인이라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화자가 실적 화자가 조선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고향이 연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 그 본연의 전체성을 생각했을 때 그 고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취객이 여기서 그 추운 날 잠을 잘못 자고 있다가는 죽을 수 있다. 결국 죽어서 가는 고향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 전부식 선생의 시는 사실 조선족에 국한된 뭐 현실적인 지금 여기에 어떤 현실감을 가진 동시에 인간이면 누구나 이해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조선족 문학이 정말 그 한국 문학의 큰 지평에서 다루어지고 또 많이 알려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상 제 의견이고요. 이와 관련된 선생님 생각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현재 이제 네, 뭐 배수님께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제 고향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공통된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족 작가의 작품이고 실제 대림동에서 거주하면서 그 경험을 쓴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에서는 조선족의 어떤 집과 연결을 시켰지만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인간이 지닌 집, 또 고향에 대한 그 주제와도 연결시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한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은 아직까지는 한국 문단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꾸준히 많은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좋은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 문단에서도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